1917년 12월 6일 캐나다 헬리팩스. 이날 오전 하늘로 거대한 버섯구름이 솟았다. 한 항구 도시가 단 한 번의 폭발로 지워졌다. 핵무기가 발명되기 전 인류가 만든 가장 큰 폭발이었다. 이곳은 캐나다 동부의 항구 도시 헬리팩스.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헬리팩스는 유럽 전선으로 향하는 배들의 출발점이었다. 군수물자, 병력, 그리고 탄약. 모든 것이 이 항구를 거쳐 대서양을 건넜다. 항구는 매일 배로 가득 찼다. 전쟁 특수로 도시는 붐볐다. 그리고 그 배들 중에는 화약을 실은 배도 있었다. 12월 6일 아침, 프랑스 화물선 몽블랑호가 헬리팩스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배 안에는 화물이 가득했다. TNT, 피크르산, 면화약, 그리고 갑판 위엔 벤졸 드럼통 등을 전부 합치면 약 2,900톤가량이었다. 전부 유럽 전선으로 보낼 폭발물이었다. 이 정도 화물이면 배 한 척이 곧 거대한 폭탄이었다. 하지만 규정상 위험 화물 표시 깃발조차 제대로 걸지 않았다. 전시였기 때문이다. 적에게 노출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 저 배가 무엇을 싣고 있는지. 몽블랑호는 좁은 해협으로 들어섰다. 해당 구간의 이름은 더 네로우스. 항구에서 가장 좁은 목이었다. 반대편에서는 노르웨이 선박 이모호가 나오고 있었다. 두 배는 서로를 봤다. 하지만 항로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서로 비켜간다고 튼 방향이 오히려 서로를 향했다. 경적을 울렸다. 엔진을 멈췄다. 하지만 늦었다. 오전 10시 45분경 이모호의 뱃머리가 몽블랑호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충돌 자체는 느렸다. 속도도 크지 않았다. 문제는 부딪힌 곳이 하필 벤졸 드럼통이 있던 자리였다. 충돌로 벤졸이 쏟아졌다. 그리고 이모호가 후진하며 빠져나오는 순간 금속끼리 마찰하며 불꽃이 튀었다. 새어나온 벤졸에 불이 붙었다. 불은 순식간에 갑판을 타고 번졌다. 몽블랑호 선원들은 알고 있었다. 이 배가 무엇을 싣고 있는지, 배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들뿐이었다.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내려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 건너편 육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불어를 쓰는 그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영어를 쓰는 시민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이 배가 폭탄이라는 걸 아무도 전달받지 못했다. 주인 잃은 배는 불타며 그대로 부두 쪽으로 떠밀려갔다. 불타는 배는 구경거리였다. 사람들이 창가로 몰렸다. 부두로, 거리로 나와 불구경을 했다. 학교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지켜봤다. 배는 부두에 닿았고 부두의 목조 건물에도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다. 소방대가 출동했다. 소방차가 부두에 도착했다.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몰랐다. 지금 눈앞에서 타고 있는 게 2,900톤의 폭발물이라는 걸. 오전 9시 4분 46초. 몽블랑호가 폭발했다.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폭발의 위력은 TNT 약 2.9킬로톤, 히로시마 원폭의 약 5분의 1에 해당했다. 이것은 핵무기 이전 인류가 만든 가장 큰 폭발이었다. 배의 파편은 하늘로 솟구쳤다. 무게 500kg이 넘는 다체 일부가 4km 밖까지 날아가 박혔다. 폭발 지점의 온도는 수천 도에 달했다. 충격파는 도시를 가로질렀다. 반경 2.5km 안의 건물이 무너졌다. 그리고 폭발은 바다마저 밀어냈다. 결국 한 재앙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일으킨 셈이 됐다. 폭발 순간 항구의 물이 순간적으로 밀려났다. 바닥이 드러날 정도였다. 그리고 그 물이
다시 밀려들었다. 약 18m 높이의 파도가 해안을 덮쳤다. 부두에 있던 사람들, 배들, 건물이 물살에 쓸려갔다. 해안가에 살던 원주민 미크맥족 마을은 통째로 사라졌다. 폭발, 파편, 그리고 쓰나미. 세 개의 재난이 동시에 도시를 덮쳤다. 폭발이 지나간 자리. 도시의 북쪽은 완전히 초토화됐다. 약 1,600명이 즉사했다. 최종 사망자는 약 1,800명에 달했다. 부상자는 9,000명이 넘었다. 그리고 이 사고에는 유독 눈을 다친 사람이 많았다. 사람들이 창가에서 불구경을 하던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의 충격파가 유리창을 산산조각냈다. 깨진 유리 파편이 구경하던 사람들의 얼굴로 눈으로 날아들었다. 약 6,000명이 눈을 다쳤고 그중 수백 명이 시력을 잃었다. 폭발 직전 죽음을 앞두고 한 사람이 자리를 지켰다. 이름은 빈스 콜먼, 철도 전신 배차원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폭발이 일어난 부두 바로 근처에 있었다. 몽블랑호 선원 한 명이 뛰어가며 외쳤다. 폭탄이 실린 배니까 도망치라고 외쳤다. 콜먼은 동료와 함께 일단 대피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다. 몇 분 뒤 승객을 가득 태운 열차 한 대가 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콜먼은 발걸음을 돌렸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전신기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마지막 전보를 쳤다. 탄약을 실은 배에 불이 붙었으며 항구로 접근 중입니다. 전보를 다 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났다. 빈스 콜먼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그의 전보를 받은 열차는 멈췄다. 수백 명의 승객이 살았다. 재난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폭발 다음 날 헬리팩스에 눈보라가 몰아쳤다. 기록적인 폭설이었다. 집이 무너진 사람들은 겨울 한복판에 갈 곳이 없었다. 폭발로 유리창이 다 깨진 집에서는 추위를 피할 수도 없었다. 무너진 잔해 아래 깔린 생존자들을 찾는 구조 작업도 눈에 파묻혔다.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번엔 추위와 싸워야 했다. 헬리팩스 대폭발은 많은 것을 바꿨다. 위험 화물을 실은 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항구에서 선박은 어떤 규칙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재난 이후 사람들은 규칙을 다시 썼다. 한 척의 배가 무엇을 싣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 폭탄 위에서 사람들이 불구경을 하고 있던 것. 전시라는 이유로 위험을 숨긴 것. 전부 잘못이란 규칙을 썼다. 그 모든 것이 겹쳐서 도시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